오늘은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낯선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익숙했던 시간과 생활 방식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딛는 일이더라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을까? 정말 편안한 게 최고일까? 그동안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시간과 생활 방식에 맞춰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만 만나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매일을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순간들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사는 저희에게 정말 큰 이벤트예요. 매번 자취 이사만 해보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이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이삿짐 센터 견적 비교부터 전자제품 세팅까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막연히 짐만 좀 정리해두면 되겠지 했던 건 오산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손재주가 좋아서 조립이나 분해, 간단한 시공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정리와 동선을 계획하면서 함께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큰 틀은 저희가 직접 손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했어요.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주말 부부 생활이 끝난다는 기쁨에 들떴지만 막상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떠나려니 마음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첫 신혼집이었고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기억들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제는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려고 해요. 이번에 살게 된 곳은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안방을 내어주신 덕분에 마련된 공간인데요. 사실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감내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커요.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이번 이사를 통해서 가장 집중했던 건 바로 한정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구획할 수 있을까였어요. 원룸이라는 작은 면적 안에 침실, 작업실, 그리고 옷장을 전부 담아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획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는 크게 투자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배치만으로 공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방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눴어요. 침대와 협탁으로 구성된 침실, 그리고 책상과 조명으로 만든 작업실, 그리고 행거를 활용한 옷장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잘 산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거인데요. 저는 원래 옷을 접는 것보다 걸어두는 걸 선호하는데 접어놓으면 꺼내 쓰기도 불편하고 유지 관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사 후 정리할 때는 걸 수 있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요. 그래서 고른 게 바로 이 행거인데요. 옷 거는 공간과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게다가 코너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 좁은 공간에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작은 공간에서 살거나 이사를 준비 중인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미리 옷 정리를 저는 몇 번 해둔 덕분인지 사계절 옷이 행거 2개 라인에 딱 정리되더라고요. 이사할 때마다 옷 정리가 정말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남편 옷 중엔 안 입는 옷도 못 버리는 옷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이사 준비하면서 많이 줄였고 이제는 조금씩 입어보면서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옷걸이에서 하의류와 원피스는 아래쪽에, 상의는 위쪽에 정리했는데요. 상의는 위쪽에서 꺼내 입는 게 쉽고 하의는 아래쪽에서 꺼내 입는 게 쉬워서 이렇게 상하의로 배치해 보았어요. 그리고 가방이나 모자, 옷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용품들도 함께 정리해뒀고요.
단점이라면 외출 후 입었던 옷을 걸어둘 공간이 없다는 건데 예전에 이동식 행거를 썼지만 지금은 공간상 두기가 어려워서 아가씨께 드렸어요. 이건 앞으로 또 방법을 찾아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만족스러웠던 공간은 바로 작업 공간인데요. 침대 헤드를 활용해서 수면 공간과 작업 공간을 분리했어요. 좁은 공간에서는 저는 가구를 활용해서 공간을 구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파티션은 자칫하면 공간을 더 좁게 느끼게 할 수도 있어서 저는 가구를 활용해서 나누는 걸 선호하는데 예전 집에서는 식탁에서 유튜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젠 작은 책상이지만 저만의 작업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좁은 책상이지만 노트북과 필요한 소품들을 두기엔 충분했고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남편이 게임을 할 때 제가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하고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안정감이 좋았어요. 퇴근 후에 이 자리에 앉아 남편과 함께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소중한지 몰라요. 자리는 좁고 딱 붙어 앉아야 하지만 지금이니까 가능한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장실은 안방에 딸린 구조인데 세면대 쪽은 화장대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머리 말리고 화장하는 패턴이어서 그 흐름대로 물건들도 배치해 놓았는데요. 드라이기,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들을 기존에 사용하던 정리함과 칸막이에 담아 세면대 수납장 위에 올려두었어요. 예전 신혼집과 비슷한 배치 덕분에 손이 익숙하게 가더라고요. 다만 세면대와 수납장의 높이가 낮아 칫솔이나 클렌징 제품을 두기가 애매해서 작은 선반 하나를 추가해서 보완했어요. 이번 영상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가구, 가전제품, 소품까지도 신혼집에서 사용하던 것들로 공간을 채웠는데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는 어머님의 세계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한쪽 벽에 걸린 백자는 어머님이 이집트 여행에서 구입하신 거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집을 이 집답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용 공간으로 나가면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여행 다니시며 모아오신 소품들과 액자들에서 어머님의 센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25년 넘게 지내신 집이라 오래된 가전과 가구들이 많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쓰던 것들로 새롭게 바꾸고 재배치를 해봤어요. 거실에서는 소파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어색해 보였던 가구들이 여기서는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이 너무 잘 어울려서 신기했어요. 아가씨가 여기 펜션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25년 넘게 이어온 공간에 제가 들어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건 제 기분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 쌓아온 오랜 시간 속에 제가 새로 들어온 거니깐요. 물론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시간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기로 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도 않고 속도대로 조금씩요. 앞으로 살다 보면 서로에게 서운한 순간도 불편한 순간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서로의 공간 안에 조심스럽게 맞춰가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하나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방식이 조금은 낯설고 부족할지는 몰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중심이 있다면 그 어떤 공간도 결국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사를 통해 배웠는데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집이 아닌 조금 더 넓은 가족의 집안에서 조금 더 나답게 우리답게 살아보려고 해요.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이 공간에서 저희의 시간을 쌓아가 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